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윤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 외교학이랑 언론정보학을 전공해서 2018년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SK 주식회사 CNC라는 IT 회사에서 글로벌 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전공과 진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커리어와 진로 문제는 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우연한 기회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제 얘기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이제 학부 졸업부터 현재 맡게 된 업무에 이르기까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코스를 거친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제가 어떤 코스를 거쳐왔는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거나 깨닫게 된 것들 중 이런 거는 좀 예전에 학부 시절에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전공과 진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교랑 언론정보학을 전공했고요. 둘 다 사회과학대학 소속의 전공들입니다. 그때는 큰 고민 없이 당시에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전공들로 소신 있게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 시점이 다가오면서 학교를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건 훨씬 더 막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일단은 제 성향이나 관심사를 고려했을 때 사기업 취업이 맞을 것 같다까지는 범위를 좁혔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비상경 문과 전공자로서 해볼 수 있는 직무 자체가 좀 다양하지도 않았지만 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단순 구글링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일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잘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투명해서 좀 뭘 하면 좋을지가 잘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때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직후부터는 좀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지만 개발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원래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뒤부터는 사업개발 조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개발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도 해서 지금은 제 원래 전공이었던 문과 영역이랑 이제 중간에 제가 발을 담갔던 IT 영역 사이 어딘가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어본 결과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제가 사회과학 전공자에서 뜬금없이 개발자로 전환을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꼭 진로 전환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쭉 걸어오던 길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도 해당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진로에 있어서 자기가 늘 해왔던 익숙한 분야를 내려놓고 아예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와 불안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본인이 실제로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좀 직접 해봐야만,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보다도 좀 남들보다 늦어진다는 게 더 큰 우려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전공자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컴공을 전공했던 친구들보다는 이제 취업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학부를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2, 3년 정도가 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제 막상 학교를 떠나서 회사에 들어오면 그 정도 시간 차이는 정말 얼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몇 년 일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직무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제 당장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들만 봐도 지금까지 계속 한 팀에서만 쭉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업계로 이직을 해서 이제 다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퇴사하고 대학원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만 있다 보면 사람들 간의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어져서 주변 사람들과 몇 년 차이가 난다는 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보고 싶을 때 이제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고하다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반에 몇 년 늦어지는 건 진짜 문제가 안 돼서 그보다는 자기한테 정말 맞는 일,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사업개발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다른 문과 직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영업, 뭐 기획, HR 이런 직무들에 비해서 사업개발이라는 직무는 좀 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사업개발을 하게 됐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 조직에 저연차 구성원들도 별로 없는 편이고 저도 입사를 한 다음에야 사업개발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개발은 회사별로 그리고 조직 사이즈별로 업계별로 되게 다른 종류의 업무를 의미할 수 있어서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 경험했던 사업개발 직무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했던 사업개발 업무들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는 신사업 발굴이 있고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이 사업적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또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을지 구체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파트너 업체들과의 협업 구도를 정리하는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계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C레벨 분들의 의사 결정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또는 보고서 작성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업개발의 특징은 일단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사업 발굴을 하게 될 경우에 중간에 정말 다양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인지에 따라서 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스터디를 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제 워낙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회사가 좀 처음 해보는 스타일의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제 좀 내부 프로세스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결국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고객을 잘 파악해서 고객한테 어필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파트너사와 협상을 잘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윗분들한테 보고를 잘 해서 오케이를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여러 유관 조직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거나 이렇게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모로 좀 챌린지가 많기는 한데 이제 당장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많아서 남들이 항상 잘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업 개발이 회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옛날에는 신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회사는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쭉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업 개발은 참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흥미로운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 개발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 잘 안 알려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종종 나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 전공이 현재 하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외교랑 언론정보 전공자로서 외교원이라던가 뭐 언론사나 국제기구나 뭐 고시 종류의 일이 아니고 좀 아예 다른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더욱더 평소에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 전공들이 메리트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전공은 좀 각자의 고유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비상경 문과생으로서 사기업 취업 시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저도 많이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개발자로 전향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나중에 개발자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더 문도 많이 열려 있고 더 수월하다고 느끼기는 했었어요. 그치만 어쨌든 지금은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문과 쪽 직무로 되돌아온 상황이라서 저의 전공은 지금 일을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형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던 이제 뭐 팩트 기반의 지식은 지금 하는 일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외교학과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뭐 여러 외교사나 좀 현실주의, 뭐 자의주의 이런 이론들은 지금 일하는 데에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사고방식 관점에서는 이제 사업개발과 제 전공들이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외교학의 경우 저는 항상 정답이 없는 학문이라고 많이 하는데 사업개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이 없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교학이나 사업개발을 대할 때 사용하게 되는 사고방식이나 대처 방안 등이 좀 많이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업개발을 처음에 하게 됐을 때 일하다 보니까 왠지 좀 심리적으로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관성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언론정보학 공부를 하면서 설득 커뮤니케이션 수업들을 특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설득이라는 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해서 이제 청자의 마음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좀 청자 입장에서 납득이 될 만한 스토리라인을 세우고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를 덧붙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정보학, 이제 즉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할 당시에 제가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좀 어떻게 전개를 시켜야 설득력이 생길지 고민했던 이제 그런 습관들을 지금 일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했던 외교학이랑 언론정보학은 겉으로 봤을 땐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랑 별 상관이 없어 보이겠지만 이제 뭐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습관에 있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부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여러 번 들어왔었고 그때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다만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네트워킹을 하는 게 좀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네트워킹이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인맥이나 아니면 예전에 업무 때문에 쌓아왔던 인맥이 실제로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를 갑자기 해야 될 때 이제 며칠 동안 데스크 리서치 또는 이제 구글링만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의 현직자와 좀 한두 시간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머릿속에도 오래 남는데 이럴 때 이제 다른 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했다는 게 그렇게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일을 해보다가 좀 자기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리소스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자기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그때그때 빨리 찾는 것도 일종의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크게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로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상황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경험을 하고 느낀 것들이 좀 전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 커리어나 진로를 설정하시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